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클라우드플레어, 티커 심볼 NET죠. 이 아주 흥미로운 기술 기업에 대해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종가 210.01달러,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요. 이 기업이 가진 어떤 핵심적인 가치는 뭐고, 또 시장에서는 어떤 위치인지, 미래 성장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될지,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은 없는지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가 뭐랄까 꽤 방대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진짜 많던데요.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플레어는 확실히 현재 기술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죠.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인공지능,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클라우드플레어의 여러 가지 면모, 그러니까 현재 강점하고 미래 잠재력을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정보 나열보다는 그 본질을 파악하는 데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클라우드플레어라는 기업이 근본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 핵심 동력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료를 보니까요. 클라우드플레어가 단순히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CDN이나 디도스 공격 막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기들 네트워크를 거대한 분산 슈퍼컴퓨터로 만들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있던데 이건 상당히 야심찬 비전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핵심은 바로 연결성 클라우드, 커넥티비티 클라우드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플레어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인데요. 좀 쉽게 설명하면 기존에는 기업들이 네트워크 따로 구축하고 보안 솔루션 따로 사고 또 개발 환경은 또 다른 데서 쓰고 그랬잖아요. 이걸 다 따로따로 구매하고 관리해야 했는데 클라우드플레어는 이 모든 걸,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보안, 그리고 개발자들이 앱 만들고 배포하는 플랫폼까지 이걸 하나로 싹 통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뭐랄까, 스마트폰 하나로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쓰고 앱도 돌리고 다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개별 기능들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기업이 디지털 환경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걸 하나로 묶은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이런 비전이 실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나요? 비전만 좋은 건 아니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실제 재무 성과가 아주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죠. 자료를 보면 2025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매출이 5억 1,230만 달러,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나 늘었고요.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안정적인 구독 매출인데 이게 벌써 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 성장률 목표치도 27%로 잡고 있고요. 와, 28% 성장, ARR 20억 달러 돌파. 진짜 강력한 성장세네요. 근데 여기서 제 눈길을 확 끈 건 좀 다른 거였어요. 바로 수익성 지표인데요.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14.1%를 기록했다는 점이요. 보통 기술기업들이 막 성장하려면 수익성은 좀 희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클라우드플레어는 이렇게 빠르게 크면서 동시에 수익성까지 개선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건 꽤 대단한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흔히 고성장 기술 기업의 숙명처럼 얘기하는 성장과 수익성 사이의 줄다리기 있잖아요. 이걸 클라우드플레어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속도 챙기고 있다는 거죠. 경영진의 실행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무 성과와 더불어서 꼭 봐야 할 부분이 바로 대형 고객 기반이 얼마나 빨리 커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대형 고객이요? 맞아요. 자료에도 그 얘기가 중요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클라우드플레어 서비스에 쓰는 대형 고객 수가 무려 3,712곳이나 됩니다. 이게 전년 대비 22%나 증가한 수치예요. 22%요? 와. 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대형 고객들이 클라우드플레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라는 겁니다. 71%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뭐냐면 클라우드플레어 서비스가 더 이상 그냥 부가 기능이나 비용 좀 아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들의 핵심 비즈니스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 인프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걸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그 럭인 효과라고 하죠. 그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건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매출하고 높은 고객 유지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초기에 알려졌던 CDN이나 디도스 방어 같은 그런 단편적인 서비스 이걸 넘어서서 기업들이 안전하게 네트워크 접속하고 관리하는 환경, 그러니까 뭐 사제나 제로 트러스트 보안 같은 거요. R2까지. 와, 진짜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포괄적인 연결성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확실히 이 회사를 예전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계속해서 서비스 영역을 넓히면서 스스로를 계속 재정의하고 있어요. 디지털 인프라의 거의 모든 계층을 다 커버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네, 이렇게 강력한 펀더멘털, 또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현재 주가 수준이 좀 높지 않냐,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2025년 10월 15일 주가 217.55달러, 이걸 기준으로 DCF, 그러니까 할인연금 흐름 모델로 분석해보니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157% 이상 고평가됐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실제로 주가가 2025년 들어서만 93.3% 올랐고 지난 1년 동안에는 131.9%나 올랐으니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높은 밸류에이션은 분명 양날의 검입니다. 그 말은 현재 클라우드 플레어가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나 이익만으로는 지금 주가를 설명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시장의 평가가 그렇다는 건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시장이 클라우드 플레어의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에 펼쳐질 엄청난 성장 잠재력, 그리고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높은, 어쩌면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시장 참여자들이 클라우드 플레어를 그냥 단순히 빨리 크는 소프트웨어 회사 이렇게 보는 걸 넘어서서요. AI 시대의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왜 클라우드 플레어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네. 전통적으로 보면 데이터 처리나 애플리케이션 실행은 다 거대한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AI 시대에는 특히 실시간 반응이 중요한 서비스에서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사용자 단말기나 기기하고 가장 가까운 곳, 네트워크의 가장자리, 즉 엣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AI 모델 학습시켜놓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학습된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서 사용자한테 빠르게 결과를 보여주는 추론 작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플레어가 전 세계 수백 개 도시에 쫙 깔아놓은 이 방대한 엣지 네트워크가 바로 이런 AI 추론 작업을 거의 지연 시간 없이 아주 빠르고 안전하게 실행하는 데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자료에서 그 워커즈 AI 플랫폼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플레어의 엣지 네트워크 위에서 직접 다양한 AI 모델을 쉽게 돌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일부 주요 AI 기업들이 기존에 쓰던 뭐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그런 거대 클라우드 사업자, 하이퍼스케일러 서비스를 버리고 클라우드 플레어로 옮겨가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클라우드 플레어가 앞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 크기, TAM이라고 하죠. 이걸 기존 예상을 뛰어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핵심 동력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시장은 클라우드 플레어의 독보적인 네트워크 기술하고 엣지 컴퓨팅 역량이 다가올 AI 시대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가 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내러티브에 크게 베팅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예전에 인터넷 시대 초기에 시스코 같은 네트워크 장비 회사가 주목받았던 것처럼 AI 시대에는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엣지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물론 이런 기대는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현실에서의 성과가 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리스크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시장의 이런 뜨거운 기대감,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 구체적인 성장 엔진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만한 클라우드플레어의 성장 동력 말입니다. 자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 하나가 클라우드플레어 워커스 플랫폼이더라고요. 최근에는 1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 소식까지 들려왔고요. 이 워커스 플랫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워커스는 클라우드플레어의 미래 전략에서 정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게 뭐냐면 개발자들이 복잡하게 서버 인프라 직접 만들고 관리할 필요 없이요. 전 세계에 쫙 퍼져 있는 클라우드 엣지 로케이션에서 직접 코드를 짜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서버리스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특히 응답 속도가 0.1초만 늦어져도 사용자가 그냥 나가버릴 수 있는 고성능 웹 서비스나 실시간으로 막 상호작용해야 하는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아주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나온 그 1억 달러짜리 계약은 워커스 플랫폼이 그냥 실험적인 기술이 아니라 실제 대규모 기업 환경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시장의 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클라우드플레어는 이 워커스를 통해서 단순히 네트워크 인프라만 제공하는 걸 넘어서요. 개발자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를 클라우드 중심으로 바꾸려는 그런 야심찬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터넷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겁니다. 개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미래 인터넷의 운영체제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군요. 와, 진짜 큰 그림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성장 축으로는 기업 보안 시장, 특히 사스하고 제로 트러스트 분야로의 적극적인 확장이 언급되네요. 요즘 이 용어들 정말 많이 듣는데 이게 왜 지금 클라우드페어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걸까요? 네, 이게 시대적 배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팬데믹 거치면서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엄청나게 빨리 도입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실 아닌 곳, 집이나 다른 데서 일하는 원격 근무가 거의 표준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보안 방식, 예를 들어 회사 내부에만 강력한 방화벽 세워놓고 바깥 네트워크는 좀 덜 믿는 그런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은 어디서든 접속하고 데이터나 앱은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클라우드플레어의 강점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자기들이 가진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위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랑 보안 기능을 마치 하나처럼 통합해서 클라우드로 제공하거든요. 이게 바로 SaaS 시장인데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자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누구든 어떤 기기를 쓰든 어디서 접속하든 모든 접근 요청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고 항상 철저하게 검증하는 거. 이게 이제 지로 트러스트 모델인데 이게 이제 기업 보안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거든요. 클라우드플레어는 이 분야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냥 기술 인프라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플레어 플랫폼이 가진 잠재력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시대에는 데이터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클라우드플레어의 안전하고 빠른 네트워크 위에서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이나 데이터 가진 사람들이 자기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걸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터넷 경제에 어떤 새로운 가치 사슬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방면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을 수는 없겠죠. 모든 성장 스토리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자료에서 지적하고 있는 클라우드플레어가 지금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들, 이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리스크 요인들도 아주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특이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나 치열한 경쟁 환경입니다. 어쩔 수 없죠. 네트워크 인프라 시장에서는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Azure, 구글 클라우드 같은 정말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거대 클라우드 사업자들, 하이퍼스케일러들하고 직접 경쟁해야 합니다. 또 보안 분야에서는 Zscaler 같은 사스 전문 기업이나 기존 CDN 시장의 감자인 아카마이 같은 그런 전문 기업들하고도 아주 치열하게 시장 점유율 싸움을 벌여야 하고요.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둘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 자체입니다.
지금 주가는 미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미리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상보다 금리가 빨리 오르거나 아니면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확 꺾이면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이런 고밸류 성장주들은 다른 주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은 만큼 실망감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만약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이 돼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IT 예산을 줄이게 된다면 클라우드플레어의 신규 고객 확보나 기존 고객들의 지출 확대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기업 고객들 지갑이 닫히면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현재 수익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개선하면서도 동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야 하고요. 또 워커스나 AI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연구 개발, R&D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혁신을 위한 투자를 멈추는 순간 경쟁에서 바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끊임없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클라우드플레어는 이 모든 도전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잘 헤쳐나가고 시장의 높은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정보, 클라우드플레어의 핵심 가치, 재무 성과, 시장에서의 위치, 성장 동력, 그리고 또 내재된 위험 요인들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클라우드플레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저희의 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플레어는 연결성 클라우드라는 매우 명확하고 또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걸 정말 탁월한 기술력과 실행력으로 실제로 구현해 나가고 있는 대단히 혁신적인 기업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2025년에 보여준 그 견고한 재무 성과, 한때 둔화됐던 매출 성장세가 다시 빨라지고 대형 고객 기반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은 그들의 비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AI라는 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메가 트렌드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주가인 210.01달러는 이런 눈부신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이미 상당히 많이,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군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현재 클라우드플레어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성과에 대한 완벽한 실행, 그러니까 flawless execution을 전제로 한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양날의 검과 같아요. 만약 클라우드플레어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을 계속한다면 정말 엄청난 잠재적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반대로 기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높은 변동성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분석 시점의 가격인 210.01달러는 클라우드플레어라는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또 AI 시대를 선도할 거라는 시장의 아주 뜨거운 기대치가 아슬아슬하게 교차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동참하고 싶은 투자자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높은 밸류에이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걸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오늘 클라우드플레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에요, 클라우드플레어가 정말로 워커스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자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장악하고 인터넷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해서 엣지 컴퓨팅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딱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쩌면 중앙집중식 클라우드 시대가 저물고 분산된 엣지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은 또 어떤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기회나 도전 과제들이 생겨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